즐겁게 벡터를 시작해보자. 43분밖에. 그립다. 이동호 이지은도 다 니랑 같은 거야. 맞아. 왜 오라고 이지? 아까 보세요. 욕하면 안 되지. 자, 벡터라는 개념은 처음 볼 건데요. 오늘은 벡터를 그냥 소개만 할 거거든요. 소개하고 연산하는 거, 간단한 거 말고. 벡터는 어떻게 비교를 하면 되냐 하면은 아까 현수가 희생을 했으니까 이제 성현이가 집에서 학원을 왔겠죠. 네. 속력을 얼마 정도로 왔나요? 차보다 빨리 왔나요? 차보다 늦게 왔나요? 차보다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현이 집에서 학원까지. 성현이 집이 어디야? 부영이별이. 정확히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은 1km라고 합시다. 1000m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성현이가 학원으로 올 때 움직인 거리는 얼마야? 그냥 여기를 따라왔다 생각하면 그냥 1000m 하면 되겠죠. 그냥 여기만 쭉 따라왔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현이가 학원까지 움직인 거리, 이동한 거리는 1000m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현이 집을 A라고 하고 학원을 전 B라고 나타낸다고 하면은 선분 AB의 길이가 이제 1000m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요렇게 거리, 길이, 요렇게 양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스칼라를. 근데 성현이가 굳이 집에서 학원 방향으로 왔다. 성현이가 집에서 학원 방향으로, 이거 오른쪽으로 선생님이 플러스라고 표시를 한다 치면은요, 성현이가 집에서 학원까지 1000m를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였었냐면 성현이가 1000m를 움직였다 하는 그 양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스칼라라고 하면은 성현이가 집에서 학원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1000m를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양이라는 개념에다가 방향이라는 개념이 추가된 거죠. 요거를 벡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스칼라는 딱 양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스칼라라고 했을 때 방향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는 게 벡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게 뭘로 생각하면 편하냐 하면은 직선 위에 이제 두 점 AB가 있어요. 그러면 스칼라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선분의 AB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딱 그게 1대1 대응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딱 그게 그거라는 소리는 아닌데 선분의 AB의 길이를 나타내는 게 스칼라라고 하면은 벡터는 뭐처럼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우리가 반직선 AB 들어보셨죠? 반직선 AB 할 때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반직선하고 B방향으로 가는 반직선하고 또 B에서 시작해서 A까지 가는 반직선, A 넘어서 가는 A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하고 같다 그래서 다르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죠. 반직선으로서 나타내면은 다르다 했는데 선분 AB하고 선분 BA하고는 같다 그랬지, 그지? 그러니까 요게 벡터고 요게 스칼라인데 이 이야기는 아닌데 그 개념처럼 방향이 추가된 개념을 벡터라고 하면 된다는 이야기, 그지? 그래서 벡터라는 거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방향하고 양을 같이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서 끝났는지가 중요해요. 반직선하고 좀 다른 개념이에요. 반직선은 시작하는 지점은 명확한데 B 방향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B에서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벡터하고 반직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이제 방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조해서 구분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에서부터 학원까지 와서 요거는 끝났죠. 학원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니고 집에서부터 학원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은 벡터 AB다.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성현이가 집에서 학원까지 1000m를 움직였다. 1000m를 왔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A에서 시작해서 집에서 시작해서 학원까지 오는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벡터를 이제 요와 같은 기호로 표시를 하는데 얘가 반직선 기호랑 사실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반직선 AB다, 벡터 AB다 하고 이제 문제에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벡터랑 반직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반직선 AB 아니고 벡터 A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 AB, 반직선 AB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AB라고 하면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요번에는 B 방향으로 쭉 가는 반직선 아니고
벡터기 때문에 여기서 끝납니다. 종점을 B로 하는 벡터다.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제 벡터 AB라고 하면은요, 두 점 A하고 B가 있는 거야. 두 점 A하고 B가 있어서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가는 어떤 선이 있었구나. 어떤 양이 있는데, 물론 그 길이도 같이 표시를 해주면은 이제 그게 양까지 나타내는 벡터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칼라하고 벡터하고는 어떤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양, 길이, 아니면 크기, 무게, 이렇게 딱 어떤 수치로만 이야기하는 게 스칼라로 하면 방향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벡터에서도 마찬가지로 벡터 AB하고 벡터 BA하고 같겠냐 다르겠냐? 다르겠죠? 벡터 AB는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가는 벡터고 벡터 BA는 B에서 시작해서 A까지 가는 벡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방향이 다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방향이 다른데 지금 방향이 다르긴 한데 완전 정반대인 거 알겠죠? 얘는 우측으로 가고 얘는 정반대 방향 좌측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이 정반대일 때 방향은 반대고 크기는 같을 때 우리가 뭘 나타내냐 하면은 근데 방향을 나타낸다는 게 온 동서남북을 다 나타내는 건 아니고 양하고 음만 나타내거든요. 양하고 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방향을 AB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근데 내가 아까 AB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놓는다 했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방향을 이제 마이너스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반대이고 크기가 같을 때 벡터 BA는 벡터 AB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약속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분을 하기를 벡터 AB가 뭐냐 하면은 A에서 시작해서 벡터 B까지, 종점 B까지 가는 벡터를 말하는 거고 BA라고 하면은 AB에서 방향이 정반대로 간 거니까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다. 그 정도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68페이지 보시면요. 벡터의 뜻 해가지고 길이, 넓이, 부피, 속력 등은 크기만을 가짐으로 그 양을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실수로서 표현되는 거고 근데 이제 속력 말고 속도 아니면 가속도, 이제 력 대신에 도가 붙어 방향의 개념이 추가된다는 거거든요. 속도, 가속도, 힘 등은 크기는 물론 방향도 같이 표시해야 됩니다. 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 나중에 물리에서 나오죠, 그죠? 물리에서 막 합력 계산하고 하죠. 그거 벡터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왜 우리가 중력을 뭐 밑으로 받는다, 위로는 중력이 아닐 거고 위로 당기는 힘을 플러스라고 할 때 중력은 마이너스로 두고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방향을 같이 나타내는 양이 벡터라고 생각합니다. 벡터의 표현과 크기 해서 항상 뭐랑 뭐가 중요하냐면 시점과 종점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A가 시점이고 B가 종점일 때 벡터 AB라고 하고 B가 시점이고 A가 종점이 되면 아까처럼 BA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벡터 AB의 크기는 기호로 벡터 AB에다 절대값을 붙여놓았죠. 벡터 AB는 방향과 크기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절대값을 해놓으면은 요거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고 옆에 요거 적어두면 됩니다. 벡터 AB의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와 같다. 벡터를 한 문자로 나타낼 때는 기호로 원래 시점 동점을 표시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약속하기에 따라서 소문자 ABC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에서 내가 세 점을 잡아 놓으면은 A를 시점으로 하고 B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있을 수 있고 A를 시점으로 하고 C를 종점으로 하는 벡터 있을 수 있고 이 반대 방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벡터를. 근데 우리가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를 어떻게든 나타낼 수 있냐면 뭐 ABC 이렇게 나타냈었잖아. 그러니까 약속하기에 따라 벡터 A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벡터 AB 같은 경우는 뭐 벡터 C라고 약속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소문자 C. 벡터 BC 같으면은 벡터 BC를 뭐 소문자 A 요렇게 소문자 벡터 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 벡터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럼 문제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정의를 해놨어. 그럼 벡터 C에 있는 뭐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하면 돼. 아까 이거 시점 종점 바뀌면 방향이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약속하기에 따라서 한 문자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고요. 또 벡터 A의 크기는 기호로 항상 절대값을 붙인다. 절대값을 붙이면은 방향과 크기 중에서 크기만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 4번에 보면, 3번에 보면은요, 크기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실수한 1인 것처럼
그 다음에 4번에서 시점 종점이 같은 AA, BB와 같이 시점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를 0벡터라고 하고 그냥 0이라고 쓰면은 실수 0하고 구분이 안 되니까 벡터에서 0이다 해서 0벡터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얘는 시점과 종점이 같은 벡터구나. B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난다든지 A에서 시작해서 A에서 끝난다든지 크기가 0인 벡터거든요. 길이가 0. 크기가 0인 벡터를 0벡터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 제일 밑에 얘를 보면은요. 사각형 ABCD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AB의 길이가 1이고 BC가 2인 직사각형 ABCD에서 얘가 지금 벡터를 하나 정의해놨지. 이렇게 벡터 AD를 정의해놨고 DB를 정의해놨고 그 다음에 CD를 정의해놨어. 그래서 벡터 AD의 여기 1이고 여기 2라 그랬으니까 벡터 AD의 크기는 얼마? 그냥 성분의 AD랑 똑같아. 2 하면 되고 벡터 CD의 크기는 성분 CD랑 똑같으니까 1 하면 되고 그럼 벡터 DB는 크기가 옳지 루트 5 이렇게 하면 된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가서요. 69페이지. 서로 같은 벡터는 어떤 거를 우리가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하냐면은 벡터를 나타내는 주요 속성이 뭐라고 했냐면 방향, 크기 두 가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두 벡터가 있는데 방향과 크기가 같으면은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떨어져 있더라도. 그래서 요 그림에서 똑같이 볼까요? 요 그림에서 보면은 벡터 AD하고요. 벡터 BC하고를 비교해 볼게. 물론 시점하고 종점이 다른데 어쨌든 이 벡터가 향하는 방향이랑 크기랑 같아 달라. 벡터 AD하고 벡터 BC하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만 생각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둘 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고 크기도 이 똑같으니까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니까 이럴 때 떨어져 있더라도 평행이동을 해서 그대로 해서 일치할 수 있으면은 같은 벡터라고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크기와 방향이 두 속성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같으면 두 벡터는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이 사이에 아무리 많은 선을 내가 추가로 설치하더라도 이게 다 같은 벡터다. 여기 뚝 떨어뜨리더라도 길이가 2고 요거랑 평행하면서 길이를 2로 유지해주면 이거 전부 다 같은 벡터라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같은 벡터라고 하면은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 하고 평행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정육각형에서도요 BF하고 CE하고 지금 길이 같고 방향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벡터라고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 아까 우리 성현이가 학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럼 벡터 BA가 될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 AB 벡터라고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개념 체크 한번 채워보세요. 평행한가의 여부는요, 그 가로 세로가 몇 칸에 대해서 그려져 있는지 보면 되겠지, 그지? 똑같이 두 칸, 세 칸에 대해서 돼 있느냐, 한 칸, 세 칸에 대해서 돼 있느냐, 가로 세로 칸수 보고 평행하면 됩니다. A랑 방향이 같은 벡터를 찾으라고 하면 A가 지금 가로 한 칸에 세로 세 칸에 대한 대각선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E도 한 칸에 세 칸이네, 그지? 근데 같은 비율을 유지하는 애도 어쨌든 방향은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해서 혹시 두 칸에 여섯 칸 있는 벡터도 같은 방향이 같다고 봐주면 돼. 같은 벡터는 아니고 방향이 같은 벡터니까. 누구지? H인가요? 그래서 벡터 E, 벡터 H라고 해주면 돼. 얘들이 벡터 A랑 방향이 같은 벡터. 그 다음에 벡터 A랑 크기가 같은 벡터는 한 칸에 세 칸이니까 지금 루트 10인가요? 길이가 루트 10인 거 그냥 다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도 세 칸에 한 칸이니까 C도 똑같겠고 E는 아까 아예 같은 방향이 같고 길이도 같으니까 같은 거고. 그러면 I 있나요? I도 한 칸에 세 칸. C, E, I 하면 되고. A와 서로 완전히 같은 벡터는 누구야? 벡터 E, 그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벡터는 I인 거 알겠죠? 뒤로 넘겨서 필수예제 1번 합니다. 벡터의 크기와 서로 같은 벡터. 정육각형 ABCD EF에서 세 대각선의 극점을 O라고 했을 때 다 물으면 구하세요. 벡터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를 모두 구하세요.
자, 이게 지금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인데 얘가 지금 그 대각선의 교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나눠 놓으면 이거 삼각형 다 정삼각형 되는 거 맞지? 한 변의 길이 얼마게요? 응. 그럼 얘가 벡터 AD와 크기가 같은 벡터는 뭐뭐 있나요? 길이가 2짜리인 거. B, CF. 그렇지. 벡터 CF하고 또 BE 두 개 있는 거 알겠죠? 이렇게들 쓰면 되고. 근데 반대로 갈 수도 있으니까 반대로 간 거 다 쓰면 됩니다. 방금 BE라 했으니까 벡터 EB도 쓰고요.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 BE, 벡터 EB. 그다음에 벡터 AD랑 크기가 같으면 되니까 그거 거꾸로 한 거 벡터 DA 하면 되고. 또 뭐 있었나? CF랑 FC 이렇게 총 5개. 그다음에 AB와 서로 같은 벡터를 보내. AB와 같은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같은 거니까. 미술하고 좀 다르네. 뭐야? AB와 같은 벡터. 자, 그러면 A에서 시작해서 B로 가서 끝나는 벡터입니다. 얘랑 크기와 방향이 같아야 되니까 벡터 OC 있나요? 그 다음에 벡터 FO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벡터 ED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평행하면서 길이도 같은 걸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CD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CD는 누구냐면 CD는 요거네요. CD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거. 그러면 반대로 가는 DC 벡터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가는 거. EO 하면 되고, OB 하면 되고, FA 하면 되고.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벡터 OA를 A라 하고, 벡터 OB를 B, 벡터 OC를 C라고 했을 때, 쟤네들을 각각 나타내 보세요 했죠. OA를 자 이렇게 가는 벡터를 내가 벡터 A라고 약속을 하고 O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벡터 B라고 약속을 하고 O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벡터 C라고 약속을 했을 때 FE 벡터 CD, DE를 나타내 보세요 했습니다. 그럼 FE면은 F에서 시작해서 E로 오는 거지. 됐나? 그럼 일단 얘랑 평행한 걸 찾아. 요거 세 개 중에 평행한 건 누구야? 벡터 A죠. 벡터 A인데 평행은 한데 방향이 완전 반대로 갔지. 반대로 갔으니까 얘는 벡터 A랑 평행한데 길이도 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A라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벡터 CD 볼까요? 벡터 CD는 누구랑 평행해? ABC 중에 B랑 평행하죠. 근데 방향 반대니까 얘는 마이너스 벡터 B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E 볼까요? DE는 이렇게 가나요? DE는 또 C인데 C랑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C라고 줘.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덧셈을 한번 보자. 71페이지입니다. 벡터의 덧셈과 뺄셈. 요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요. 성현이가 집에서 나왔어요. 성현집. 집에서 나와서 학원으로 와야 되지. 근데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 들렸어. 근데 어쨌든 성현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편의점에서 다시 학원으로 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집에서 출발해서 학원으로 온 거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현이 집을 A라 하고 편의점 B라 하고 학원을 C라고 했을 때 자, 물론 선분의 길이로 봐서는 여기가 100m, 여기가 200m라 치면은 100m, 200m 하고 합한 거 하고 여기하고는 다르겠지. 호살법칙 써서 해야 되잖아, 그지? 네. 다를 건데 그냥 벡터로 봐서는요. 어쨌든 벡터로 봐서는 성현이가 집에서 출발해서 편의점에 들렀다가 편의점에서 다시 출발해서 학원으로 왔으면은 어쨌든 같은 데를 거쳐서 시작을 A로 해서 같은 데를 거쳐서 C에서 끝냈으니까 요거는 벡터 AC하고 똑같다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벡터는 덧셈을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시점하고 종점이 같으면 같은 벡터예요. 아무리 먼 데를 돌아오더라도. 그러니까 길이하고 상관없는 거지.
그냥 시점하고 종점만 같으면 같은 그 벡터의 덧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물론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의 길이의 합이 선분 AC가 되는 거는 아니야. 근데 이거를 벡터로 한다고 하면은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면 어쨌든 A에서 시작해서 B를 거쳐서 C에 도착한 거는 맞기 때문에 벡터 AC랑 같은 벡터다라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속도할 때. 이해가시나요? 예. 그러면은 성현이가 집에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다시 집에 갔다가 다시 편의점 갔다가 학원을 가도 어쨌든 A에서 처음에 출발해서 C로 도착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같은 벡터예요. 무조건 중간에 연결이 되면서 시점하고 종점이 같으면 그냥 같은 벡터. 덧셈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느 왔다 갔다 하든지 간에 시작해서 끝이 같으면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같은 벡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벡터에 넣었으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 갔을 때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AB 더하기 벡터 BC가 AC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A하고 B하고 C가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 우리가. 그러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갔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 BC랑 평행하고 크기가 같은 벡터가 하나 더 있다 치죠. 여기 종점이 될 수 있는 애가 D가 하나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가 방금 AB 더하기 BC 벡터를 한다 그랬잖아. 근데 BC 벡터가 좀 전에 누구랑 똑같다 그랬냐 하면은 아까 이제 완전히 똑같은 벡터에서 BC 벡터하고 똑같은 게 크기와 방향이 같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BC 벡터랑 AD 벡터랑 같은 거 맞지? 그래서 BC 자리에 AD 벡터를 쓸 수가 있다. 쓰면은 이렇게 해서도 어쨌든 간에 아까 AB 더하기 AD 한 거나 AB 더하기 BC 한 거나 같다 그랬는데 근데 AB 더하기 BC가 AC하고 똑같으니까 AB 더하기 AD 벡터를 해도 똑같이 AC 벡터로 오겠네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AB 더하기 BC 벡터를 하면은 시점 종점이 같기 때문에 AC 벡터가 되는 건데 만약에 내가 AB 벡터 더하기 AD 벡터 지금 요거 두 개는 시점이 일치하는 거야. 시점이 일치하는 이 두 벡터를 만약에 합을 하라고 하면은 뭐랑 똑같냐 하면 얘를 그대로 요 종점으로 옮겨가지고 나타나는 그 종점하고 시점을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내가 얘를 그대로 평행하게 이쪽으로 옮겼다 그랬으니까 DC를 만약에 연결하면은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에요? 평행사변형이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냐면 벡터의 합에서의 평행사변형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합할 때 그 결과값은 어디로 가냐 하면 요 벡터 요 벡터를 이웃한 두 변으로 가지는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AD 벡터 더하기 AB 벡터는 AC 벡터로 간다. 그 이유는 뭐냐면 AD 벡터가 BC 벡터랑 똑같기 때문에 AB 더하기 BC의 합의 결과랑 똑같으니까 AC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두 벡터의 합을 할 때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벡터와 이렇게 생긴 벡터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벡터의 종점과 한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삼각형 모양 그리면 이건 삼각형법 이거는 삼각형법이고 시점을 일치시켜서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평행사변형법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를 덧셈을 하라고 하면 시점을 일치하든지 아니면 하나의 종점과 하나의 시점을 일치하든지 그렇게 해서 끝점을 연결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벡터의 덧셈에서 바로 1번, 2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시점 두 개를 일치시켜서 대각선으로 끊든지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 육각형 있죠? 아까 이 육각형에서도 맞춰봐. 벡터 AB 더하기 이거 있다는 거지. 벡터 자 A에서 출발합니다.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더하기 벡터 CO 하면은 뭐랑 똑같게요? 벡터 A랑 똑같은 거 알겠지? 아무리 돌아오더라도 시점, 종점만 같으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론 크기는 달라요. 그 각각의 크기의 합하고는 달라. 선분의 길이의 합하고는 달라. 근데 전체를 이렇게 내가 방금 AB 더하기 벡터 BC 더하기 벡터 CO가 벡터 AO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각각 나눠서 선분 AB 더하기 선분 BC 더하기 선분 CO 했는 거 하고 벡터 AO의 크기하고는 당연히 달라. 다른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벡터 자체가 이 벡터랑 똑같으니까 이 벡터의 합의 크기는 최종 크기는 같아진다는 거야. 시점 종점이 같으니까. 요게 크기 절대값이 이제 분배 이렇게 안 된다는 거지.
있으니까 분배되는 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시점 종점만 같으면 같은 벡터니까 덧셈의 결과를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요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그거는 시점 종점 일치시켜서 그냥 증명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고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요 실수 0의 성질과 비슷해요. 그래서 A 벡터에다가 0벡터 더하면 더 이상 추가로 안 움직인 거잖아. 안 갔으니까 A 벡터 더하기 0벡터나 0벡터 더하기 A 벡터나 둘 다 그냥 A 벡터 그대로 있다는 거고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를 하면 0벡터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두 점 AB가 이렇게 있었을 때 자, A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B 벡터를 한다. AB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AB 벡터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 AB 벡터에다가 BA 벡터를 더한다는 거잖아. 그럼 A에서 B 갔다가 B에서 다시 A로 돌아왔으니까 A에서 시작해서 A로 끝나는 벡터가 되었으니까 0벡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벡터랑 자기하고 크기가 같으면서 방향이 완전 반대인 애를 더하면 0벡터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노란 박스에 있는 성질들이고요.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A 벡터면 0벡터 된다. 물론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벡터의 뺄셈도 나오죠. 뺄셈은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플러스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어떤 벡터 A하고 벡터 B를 빼라고 그랬단 말이지. 근데 이게 언뜻 뺄셈은요. 덧셈은 사실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도착했을 때 시점 종점이 일치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시각으로 나타내기가 편해요. 편한데 뺄셈은 이걸 봤을 때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딱 한눈에 잘 안 보여서 얘도 덧셈으로 고쳐버리면 돼. 벡터 A 빼기 벡터 B는요.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이해하기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뺄셈 있으면은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로 해석을 해서 모든 문제를 풀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뭐 바로 이번에 평행사변형을 이용한 벡터의 뺄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평행사변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잡아놓기로 여기서부터 A, B, C, D 이렇게 잡아놓고 어떤 뺄셈을 할 거냐 하면은 벡터 AB를 벡터 A라고 한다 그랬고 벡터 AD를 벡터 B라고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뭘 할 거냐면 벡터 AB 빼기 벡터 AD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벡터 AB 빼기 벡터 AD니까 이게 뺄셈으로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단 말이야. 모르겠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벡터 AB 더하기 마이너스 AD 벡터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된단 말이고 자 그럼 벡터 AB 더하기 자 마이너스 AD 벡터는 그냥 하나로 하면 뭐야? DA죠. 근데 이거를 내가 위치를 바꿔서 생각하면 DA 더하기 AB 이렇게 되지. 그러면 D에서 A 갔다가 A에서 다시 B 갔으니까 뭐랑 똑같은 거야? DB랑 같은 거야. 이해가시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내가 벡터 AB에서 지금 벡터 B 그러니까 벡터 AB가 벡터 A거든요. 벡터 A고 벡터 AD가 벡터 B. 요거를 뺄셈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 벡터에서 요 벡터를 뺀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요 벡터에다가 요 벡터의 반대 벡터를 더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벡터의 반대 벡터니까 이렇게 가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를 더한다는 거니까 평행사변형 요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대각선이 될 거니까 벡터 DB하고 똑같아진다 이 말이지. 얘가 벡터 A 더하기 벡터 B인데 벡터 A 빼기 벡터 B인데 빼기 벡터 B를 이쪽 방향으로 표시해서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면은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었을 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 갈 건데 요 벡터가 이 평행사변형에서는 요 대각선이랑 똑같으니까 DB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벡터 DB랑 같아지는 거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시점이 똑같은 경우 시점이 지금 똑같죠. 시점이 똑같이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는 거 A 시작해서 D로 끝나는 거 이렇게 시점이 똑같은 벡터의 뺄셈을 하게 되면 요 종점을 가지고 결론이 나는 거야. 내가 AB에서 AD를 뺐으면요 D가 앞으로 오고 B가 뒤로 가는 형태로 벡터 DB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증명은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하면 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벡터 PA 빼기 벡터 PB를 하라 그랬어요. 그럼 아무 색깔로 그려. P, A, B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PA에서 PB를 빼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해석하자면 PA 더하기 BP가 되는 거네. 맞지? 마이너스 BB니까 플러스 BP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살짝 위치를 바꿔 교환법칙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BP 더하기 PA가 될 거니까 B에서 P 갔다가 다시 A로 출발하는 거니까 벡터 BA랑 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오더라도 공통된 시점을 갖게 되면은 얘는 이제 빠지는 거죠.
결과에서 빠지게 되는 거고 벡터 BA랑 같아진다. 얘가 앞으로 오고 얘가 뒤로 가는 형태로 잡힙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점이 같으면 빼지는 애가 앞으로 오고 빼는 애가 뒤로 가. 그치? 그래서 A, B였으면 BA로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알면 항상 편하게 말씀을 할 수 있고 거꾸로 나중에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 모두 다 잘 해야 돼요. 그럼 생각해봐. 방금 내가 뭐라 했냐면 벡터 AB 빼기 벡터 AD는 하나로 뭐라고 나타낼 수 있다고? 요건 빼고 위치 바꿔서 DB 이렇게 하면 된다. 이해가시나요? 그냥 세 점 그어서 또 증명하면 되는 거야. 방금 끝나버렸나? 아니지. 자, 그럼 요것도 한번 해볼까? PB 빼기 벡터 PD 이거는 뭐가 될까? 얘도 DB 되는 거 알겠지? 벡터 CB 빼기 벡터 CD 하면 얘도 DB 되는 거 알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벡터 DB 한 벡터를 봤을 때 내가 얘를 다른 표현으로 뺄셈으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모모의 B 빼기 모모의 D로 나타낼 수 있겠구나. 여기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는구나 하고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나중에 막 연산을 할 건데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얘를 가지고 뺄셈으로 나타내는 것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했을 때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것도 연습을 좀 해놔야 됩니다. 같은 점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좀 P를 해도 되고 C를 해도 되고 결과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면 넘겨볼까? 넘어가서 72페이지 한번 봅시다. 뭐 설명이 거기 적혀 있고요. 밑에 개념 체크 한번 해보세요. 개념 체크 괜찮죠? 첫 번째 거는요. 요거 평행사변형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요 끝점으로 가도록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고 이게 개념 체크 1번에 1번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얘들이 완전 평행하거든요. 가로 세로가 2대1이 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으로 돼 있어서 완전 평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시점을 3을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요 벡터를 내가 이렇게 표시를 해도 되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가 어떻게 될 거냐를 표시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요까지 갔다가 요 길이만큼 요렇게 가는 벡터로 표시를 해도 된다는 거다. 얘를 이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여기로 옮겨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만큼 벡터 갔다가 얘만큼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돌아왔으니까 시점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는 종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벡터가 요까지만 가는 벡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얘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 6칸에 3칸에서 지금 4칸, 2칸을 돌아오니까 그렇지 2칸 앞에 나겠죠. 여기서 지금 4칸, 2칸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너희들 눈금으로 치자면 이제 2칸에 한 칸에 해당되는 벡터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AB가 다음과 같을 때 벡터 A 빼기 벡터 B를 그림으로 나타내세요 그랬습니다. 헷갈리면요 그냥 세 점 주세요. PAB 주고 벡터 A 빼기 벡터 B를 하라는 거는 벡터 PA 빼기 벡터 PB를 하라 그랬고 요거 아까 전에 벡터 BA 된다 그랬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표시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벡터 A 빼기 벡터 B면은 벡터 A 더하기 마이너스 벡터 B 이렇게 될 거니까 벡터 A만큼 가가지고 마이너스 B니까 요걸 부호 바꿔서 요만큼 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벡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연장이 되겠죠.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을 간단히 하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덧셈에서 얘의 그 종점하고 얘의 시점이 똑같으니까 A에서 B 갔다가 다시 B에서 A로 가니까 벡터 AA랑 같아서 0벡터 됩니다 하면 되는 거고 얘도 A에서 B 갔다가 B에서 다시 C 가니까 벡터 AC가 되는 거고 벡터 AC랑 벡터 CD랑 더하는 거니까 A에서 시작해서 D에서 끝났으니까 벡터 AD다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눈에 한눈에 안 보이면은요 위치 바꿔요. 위치 바꾸고 얘도 위치 바꿔가지고 벡터 AB 더하기 벡터 BC 하고 벡터 CD 더하기 벡터 DE로 바꾸자. 그러면 요거 BB 없어지니까 뭐가 되는 거야? 벡터 AC 되죠? 벡터 AC, 벡터 CD, 벡터 DE 이렇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C 도착했는데 C에 다시 출발해서 AD가 됐고 D에 도착했는데 다시 D에서 출발해서 E로 가니까 벡터 AE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AB 더하기 CD 빼기 CD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빼기는 플러스로 고치면 편하다 우리가. 그래서 더하기 벡터 BC로 바꾸고 이 부분을 더하기 벡터 DA라 하면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거 먼저 묶으면 되겠네. 그러면 AB 없어지고 AC 되겠고 그 다음에 CD 되겠고 DA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CC 없어지고 AD, DA니까 D 없어지고 AA만 남으니까 0벡터 하면 되겠다. 천천히 이렇게 연습해보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2를 한번 보자. 벡터의 덜생과 뺄셈. 그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그리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금방 할 것 같은데. 벡터 앞에 개수를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실수배라고 해서 요 다음에 나올 거예요. 다음 벡터를 A하고 B로 나타내세요 했습니다. 근데 벡터 A는 벡터 OA이고 벡터 B는 벡터 OB거든요. 그럼 O라는 거를 사용을 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를 뭐 OB 빼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단문자 사용해서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AB면은 O를 앞에 붙이고 B가 앞으로 A가 뒤로 가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벡터 B 빼기 벡터 A라 할 수 있고 BC도 마찬가지입니다. BC도 마찬가지로 OC에서 OB 뺐다 하면 되는데 벡터 OC가 A하고 완전히 방향이 반대이면서 크기가 같으니까 벡터 OC가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벡터 A 마이너스 벡터 B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벡터 CD는요. 가는 벡터가 완전 벡터 BA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CD 벡터는 BA 벡터랑 똑같으니까 요거 반대로 해주는 거네. 얘 반대로 하니까 벡터 A 빼기 벡터 B라 해주면 돼. 확인해보고 밑에 문제 한번 해보세요.